마십시오. 제 업무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민법도 많이 알아야 되네. 민법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되죠. 민법이 뭐예요? 사인 간에 일어나는 이제 돈 문제 관련된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을 모르면 경매 웃기지 말라고 절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민사집행법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무슨 민사집행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민사집행법이 뭐예요? 경매를 하기 위한 절차법들이에요. 경매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물론 알아야 되지만 부동산과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관계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뭐 돈을 인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민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뭐예요? 민사특별법이잖아요. 민법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민법이에요. 민법을 다 알아야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물권, 채권 다 민법인데 뭘. 민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법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부동산 공법 이제 뭐 행정 관련된 거죠. 그쵸? 그것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눈이 확 트입니다. 경매 외에도. 2항에 샀는데 공법상에 여러 가지 이제 공법상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은 경매가 아님에도 경매와 별개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자체가 가진 그 물건의 어떤 뭐 이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비행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선 제한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있는 건물은 이만큼밖에 못 올린다든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그쵸?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대지인지, 전인지, 답인지, 뭐 그린벨트인지 다 공법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건 민법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뭐 공법 지금 얘기만 해도 중요성이 느껴지시죠? 중요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민법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민법과 관련된 어떤 권리관계와 관련된 판례들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판례 검색하신 다음에 판례들 공부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막 좋아요가 이렇게 막 날라다니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할 때까지 책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쓰나? 네, 안녕하세요. 네 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6시면 퇴근을 하고 제가 음악을 해요.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녁 7시, 8시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편한 시간대에 이제 많은 질문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4시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시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절대법칙 책을 쓰고 있는데 제1의 법칙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제1의 법칙.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죠. 뭐 5억짜리 아파트가 뭐 5억 8천에 낙찰이 되고 그러는데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가가 5억이 시세인데 5억 8천에 낙찰될 이유는 절대로 없죠. 매매로 사버리지 왜 경매로 삽니까? 일단 학원에 가서 기본적인 이제 법률적 이론을 배우시고 이제 경험의 경우에는 이제 실전은 직접 익히시는 게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실전 투자를 제대로 많이 해본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강사분들이 법률적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실전은 둔갑시켜버려요. 마치 내가 해봤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 가면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 몇 분 계신데 제 강의도 좋아요. 굉장히 부끄럽다. 제가 하완수 선생님 깡소주 안 하겠습니다. 깡소주 안 하겠습니다. 술이 너무 좋아갖고.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종로 경매학원에 이현민 대표님 계세요. 제 사부님이 저는 그분한테 경매를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강의도 좋고, 그리고 제 강의,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강의 있잖아요. 강의 그걸로 익히셔도 좋고, 일단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공부라는 게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습에서 학이라는 글자는 내가 이제 펜을 들고 공부하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다, 습관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전이 함께 접목이 되었을 때 되는 것인데, 이 이론과 실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에 배워야 간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 되고, 실전 내가 직접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낼 수 있는 한 방에 가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잘못 배웠을 때는 이론을 열심히 배워놨는데 계속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김대설 선생님, 뭐, 감정법인에 3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항상 동영상 강의 잘 듣고 있어요. 감정법인에 3년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어떨까? 힘든가? 힘드시죠? 그만두고 개인 사업하고 계시군요, 김대설 선생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일을 하려 하는데 리츠에 대한 비전이나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리츠라는 사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실제로는 실패한 사업 분야예요. 그래서 리츠를 별로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리츠 어떤 구조를. 예. 돈을 이렇게 펀드처럼 모아갖고 이제 투자를 하고 빠지고 또 배당해주는 뭐 그런 구조예요. 큰 구조는 리츠라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하정 씨, 경매 입문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학원 다녀야 될까? 인강 들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강을 들이든 학원을 다니든 실전 투자를 제대로 해본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론만 공부한 사람이 실전을 둔갑해서 가르치면은 그럴싸하지만 내가 막상 법원에 갔을 때 특수 권리가 있는 물건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나서 맨날 법원 가서 일반 물건만 열심히 하다가 경매시장 재미없다 떠나잖아요. 왜? 특수 권리 왜 공부하셨어요? 그럴 거면. 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명이 눈팅을 하고 계시네요. 8명. 이거 되게 신기하다. 페브 라이브.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제가 휴대폰을 켜놓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색함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종학 선생님, 대표님 인강 듣고 싶은데 우리 옥션에 있나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경매 강좌를 클릭하시게 되면 유료 강좌가 있고 그것을 보고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2배의 수익 투자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대로 이제 경매를 공부한 사람 그리고 익힌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잘못 배웠겠죠? 신하정 선생님, 그럼 학원 강사님 또는 강의 추천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로 경매 학원에 이현민 대표님을 통해서 경매 공부를 깨달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추천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저를 추천 같이 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소연 선생님. 2, 3억대 단독주택을 3년간 찾고 입찰하고 했는데 300만원, 18만원, 9만원 차이로 배찰했어요. 입찰 받으려면 욕심을 더 내야 할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번 정도 폐차라고 한 번 낙찰을 받거든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18만원, 9만원 차이로 폐차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비슷하게 욕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0만원도 마찬가지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뭔가 내가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보다 어떻게 1억이 높게 썼을까? 무슨 이유에서 무슨 답으로? 이해관계인인가?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수익 구조가 있는 것인가? 그럼 무슨 수익 구조에서? 아니면 내가 시세 파악을 잘못했던가? 알게 돼요. 근데 9만원 차이라고 하면은 잘하신 거예요. 박소연 선생님. 32명이 보고 있네요. 4시에 틀어서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시네요. 진민근 선생님.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돼요. 법원 경매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보통 사설 협회 같은 데서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서 공경매 자격증 주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에게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한 목이 너무 결리네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내 자체가 깨달은 사람인데 왜 여기다 자격증을 걸어놓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얘기만 해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 대화를 통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어쨌든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경매는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이제 신고하고 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너무 많이 따니까 국가에서도 수급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시장에 공급자가 있으면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서로가 가진 파일을 점점점 뺏고 빼앗아야 되는 제로섬 게임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계속 수급 조절하기 때문에 무슨 이제 뭐 영어까지 있는데 시험에다가 무슨 영어. 이거 외국인 상대로 뭐 중개해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영어 시험까지 뭐 넣는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무슨 법무사 자격증 수준까지 가겠어. 어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종학 선생님. 가족이 선순위 임차인이라 등본에 있는 개인 채권자. 가족이 선순위 임차인이래. 선순위 전입신고를 해갖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등본상에 있는 개인 채권자를 찾아갔는데 근데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 개인 채권자를 찾을 방법이 없겠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전부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은 낙찰을 받은 후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이사간 집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사를 하고 나서 세력과에 이제 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초본을 띄워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찾을 방법을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찾아봐야겠죠. 특정한 방법은 없습니다. 진민근 선생님, 네, 동영상 항상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질문 줘보세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명수면 제가 매일매일 4시에 증문즉답 해도 되겠는데요, 그쵸? 4시인 것 치곤 정말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이. 왜냐면 4시면 전부 다 각자 자기 직업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퇴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딱 타임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매일 4시에 해볼 생각입니다. 왜 4시냐 그러지만 뭐 저는 이제 6시 넘으면 이제 저 음악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궁금한 거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궁금한 것들도 많이 갖고 오시고. 왜냐, 사람이 안 보면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업무를 지금 이 키보드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뺏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80% 정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뭐야? 첫 질문이라 떨리네요. 80% 정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근데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각자의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까지밖에 못 보는 상태에서 80%의 기준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까지 레벨을 보는 상황에서 80%의 기준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의 80%를 따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수준이죠. 경매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먹고 사실 수 있어요. 무조건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도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토익, 토플 짱이고, 창의력이 너무 좋아서 삼성, LG, 3대 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에 간부를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연봉을 충분히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년퇴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경매가.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정말 모 대학교의 높으신 경제학자 교수님도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시고 이제 돈을 다 날리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 좀 틀려요. 정말 공부한 만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드시 이뤄나갈 수가 있다. 내가 법률적으로 탄탄하고 그 논리에서 투자를 했으면은 소송을 하더라도 판사님도 뭐 갖다가 결정합니까? 개인 인적 신뢰 관계에 기초해 갖고 누구 편 됩니까? 아니에요. 법률을 두고서 판단을 하니까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경매도 공부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으신 듯한데, 오래됐어요, 많은지. 2005년도 이후부터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다 지금 폭발적으로 많죠. 이종학 선생님,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70%까지 나왔는데, 대표님, 강의대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은행이 보관하고 있을 때 낙찰받은 뒤에 은행에서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을까요? 은행이 먼저 무상거주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상거주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대출을 채권 최고액이 70%까지 나왔다. 아무튼 대출을 만땅을 해줬으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을 만땅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넘어가면 먼저 배당 다 받아가 버릴 텐데 그 돈만큼 빼고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분명히 은행이 대출을 만땅 해줬을 때는 현재 선순위 임차인 전입자가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하정씨, 경매 시작은 최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특수관리 제대로 공부하면 2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또 법칙화 시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정현재씨, 요즘 아파트 물건이 110% 이상으로 낙찰되는데 왜 그럴까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니까 그래요. 5억짜리 감정가 물건이 아파트가 5억 8천에 낙찰되고 2등이 5억 7천 쓰고 3등이 5억 6천 쓰고 그런다니까? 시세는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현재 선생님, 시세 파악
중요해요. 과거의 낙찰 사례를 따져볼 때도 과거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의 낙찰이 됐는지 자료를 가지고 평균화 시킨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거 낙찰 시세 대비 몇 퍼센트 낙찰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현재 시장에서 이제 민감하게 조합을 해서 낙찰가를 산정하고, 아파트라고 하면 동가, 방향, 층 여러 가지를 이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감각 살려서 데이터를 산정해내야겠죠. 낙찰 데이터를. 그렇습니다. 왜 110%까지 올라갈까? 답은 간단해요. 정현재 씨. 감정가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된 거예요. 감정가가 낮았을 뿐이에요. 박소영 선생님, 시세 파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꼼꼼히 시세 파악하라고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과 방향, 뭐 동간의 거리, 그리고 소음. 예를 들어서 전망은 좋지만 층이 낮고 도로변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뭐 버스가 지나가면서 뿡 하는 소리로 내가 잠이 깰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은 뭐 다른 동가 층, 다른 호수보다 가격이 낮겠죠, 거래 시세가. 뭐 그런 것들 잘 꼼꼼하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주의해야 될 게 있겠죠. 박소영 선생님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지금 이건 내가 잘못 먹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타놓고 남은 거를 지금 깜빡하고 제가 먹었는데, 그 맛 아시죠? 그 걸레를 빨고서 물기를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습도가 높은 곳에 일주일간 보관했을 때 걸레에서 나는 냄새, 그 맛을 제가 지금 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없어. 오승준 선생님, 입찰을 완료했는데 월세 또는 관리비가 밀려있을 경우 입찰 완료된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낙찰자가 무조건 내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전유 부분은 아파트라고 보았을 때 내가 딱 사용하는 그 공간만큼이 전유 부분이에요. 그쵸? 공용 부분은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뭐 경비 월급, 뭐 관리사무소장 월급, 뭐 공용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뭐 이런 관리 비용들. 근데 이제 공용 부분만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더 나은 아무튼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단순히 잠깐 뭐 이제 착한 광고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서 제 강의 있죠. 1% 실전 경매 강의 보시면 누구나 소액으로 2배 수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자부하예요. 그래서 자부하기 때문에 좋은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고, 광고 끝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차량 경매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돈이 있어야 경매할 수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이지? 전 자동차 경매 안 합니다. 돈이 있어야 경매를 하겠죠.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돈이 그만큼 적게 드는 것이고. 오승준 선생님, 관리실에서 관리비가 안 들어와서 제가 들어갈 수 없다, 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경매 강의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상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학 선생님, 낙찰받은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제가 권리분석 실수로 집이 너무 안 팔리는데, 권리분석을 실수했는데 집이 왜 안 팔려요? 뭐 안 좋은 권리가 있군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고 파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두고 그냥 계속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릴까요? 아니, 남들이 꺼려하는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안 팔리는 것이고, 뭐 가격이 문제겠죠? 뭐 정확한 특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진영관 선생님, 진영광. 근데 강의랑 하셔서 이렇게 사람 몰리면 특수물건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일반 물건에 투자를 하고, 그 90% 중에 또 90%가 아파트
단타에 투자를 해요. 특수물건 노력이 필요하고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내가 낙찰을 받으면 반드시 2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특수물건의 수준은 하향평주나 뭐 되더라도 반드시 2배 수익 낼 수 있어요. 아무 특수관리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우리옥션 홈페이지 유료 강좌를 보더라도 지분경매 법칙권 2016년 풀버전 있죠. 우리옥션 홈페이지의 경매 강좌 코너. 그거 공부하시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끝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의 물건들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 지분을 낙찰받으면은 받은 그 지분 안에서 2배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다른 데서 2배 수익을 만들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인데 이것만으로 논리 이해가 안 되시죠?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또 경매에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나요? 막 좋아요 좀 많이 싸줘보세요. 이렇게 따봉 같은 거 이렇게 막 날라다니던데. 되게 신기하다. 재밌어요 지금.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좋아요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와 좋아요가 막 날라온다. 이래야지 저도 조금 재밌죠. 와 정말 보람차다. 이종환 선생님, 아프리카 방송은 요즘 왜 안 하시나요? 답은 하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안 봐주시면 저는 그만합니다. 혼자서 생시하고 노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도 막 따봉, 막 어머나? 표정 같은 거, 뭐 하트 이런 것들 막 날라다니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감정이 굉장히 이제 간사해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또 다음날 4시가 또 기다려지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또 낙이 되기도 하고, 또 영원한 건 없다는 듯이 언젠간 또 시들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영원한 걸 갈구하는 게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애기인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을 때 행복은 이렇게 무지개처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한 번씩.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석 선생님, 요즘 관심 있는 지역 있나요? 저는 김포 쪽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도 김포요. 이제 아직도 성장관리 권역이 많아요.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 더 이상 인구가 밀집되는 시설들을 막는 거예요. 대학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거. 뭐 대학교나 뭐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고 성장관리권역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정책들이. 일로 오면 세금 싸게 해줄게, 일로 오면 세금 싸게 해줄게. 그래서 여기를 발전시켜서 전체적으로 밀집된 것을, 한쪽으로 밀집된 것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책인데, 성장관리권역에서 항상 신도시가 탄생하죠? 그쵸? 김포는 아직도 성장관리권역이 많아요. 그쵸? 김포 한강 신도시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김포 쪽으로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막 하트, 따봉 같은 거 많이 보내주셔야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증문즉답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놓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즉흥적으로 풀어내는 분위기로 가야지 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렇습니다. 하트 고맙고요. 따봉 고맙습니다. 박수호 선생님, 소심하게 저 한 개만, 딱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증문즉답 마무리됩니다. 방송. 오승준 선생님, 입찰 경매 진행 시 도움을 받으며 입찰 참여하게 되면 어떤 분을
제가 데리고 가야 하는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좀 멍청해서. 박수호 선생님, 제가 저번에 대표님 강의하신 거 봤는데 이어서 쭉 적어주세요. 정원석 선생님, 외적인 질문이지만 넘어가 버렸다. 못 읽었어요. 이거 읽어봐야겠다. 남상훈 선생님, 강의를 봤는데 건축 진행 중단된 유치권이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 경매에 낙찰받았는데 유치권 부존재 판결을 받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아, 건축을 짓고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토지 낙찰자한테 이거 돈 내놔라, 내가 공사대금. 근데 토지 낙찰자는 건물을 낙찰받은 게 아니고 토지를 낙찰받았잖아요. 근데 왜 건물 공사대금에 대해서 토지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줍니까? 유치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물을 법률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었을 때 건물이에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만 올라와 있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 지붕, 기둥, 주벽이 빠졌으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아닌 건 뭐냐?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내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논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가신 분은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제 강의를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홍승현 선생님, 책은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의 신, 경매의 신. 경매의 신 먼저 읽으시고, 부동산의 신 읽으시고, 네, 경매의 신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월세의 신, 부동산의 신. 차례대로 읽으시면 돼요. 제가 책을 출판한 거대로. 박수호 선생님,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 강의 시청했는데 상가 지분 경매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네. 이거는 제 유료 강의를 안 보신 분은 모르시죠? 네. 박수호 선생님,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분 경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분 경매라는 게. 이게 1급 기술이기 때문에 박수호 선생님 여기서 이제 질문 더 나가면 이거는 제가 답변 못 드려요. 이건 제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있는 유료 강좌죠, 이건. 김상석 선생님, 신의 한수 책도 좋던데. 웹툰으로 풀어놔서 만화라서 좋으실 거예요. 손현준 선생님, 책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서점에서 사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예스24나 이제 알라딘 서점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사실 수 있고. 조동윤 선생님, 지분 경매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대출이 1금융권에서는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같은 데서 금리를 조금 높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알아보세요. 오승준 선생님, 입찰 경매 도중에 낙찰 금액을 5표기로 잘못 적어서 입찰된 경우에 원복될 수 있나요? 아니요.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5억을 써야 되는데 50억을 써서 낙찰이 되었다. 입찰 보증금 10% 냈잖아요. 그거 날리는 겁니다. 안 그래, 날리기 싫으시면 잔금 내세요. 50억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장유형 선생님, 시계 찐인가요? 버버리 정품입니다. 이런 질문 하지 말자. 아이씨. 결혼할 때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결혼할 때 뭐라 그러죠? 결혼할 때 받는 거? 그 보석 주고받잖아요. 결혼할 때 그 보석 주고받은 겁니다. 이거 시계 정품이라고 하니까 또 좋아요 따봉 이렇게 또 막 우르르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품 없나? 좋아요가 날라오게. 농담이고요. 이 따봉 이렇게 다니는 거 그냥 보람돼서 좋네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지만 기분이라는 게.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매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 다녀야 되나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서 제 유료 강좌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경제 전문가 그 김재동의 톡투유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시는 최진기 씨 아시죠? 최진기 씨. 그분이 운영하시는 오마이스쿨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이번 10월달 초쯤에 강의가 올라올 것이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매 기초 강의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경매 기초 익히세요. 경매 기초 강의 해놨습니다. 제가 어디요? 오마이스쿨. 꼭 전화하셔서 또 장난이지만 오마이스쿨 전화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 어머나? 경매 신저자 이성룡님 강의가 올라왔네요. 너무 기뻐요. 결제할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왜냐면 갔는데 제가 그렇게 유명 인사는 아니다 보니까 최진기 씨가 직접 계약서 들고 나타나진 않았어요.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최진기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뭐 제가 뭐 스타까지는 아니니까. 오마이스쿨에 대단한 스타분도 많아요. 대한민국 탑급의 분들. 그럼 뭐 거기에 비교하면 뭐 저는 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뭐 비천한 신분이죠. 그래도 경매 분야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아무튼 5번째 책 잘 써야 될 텐데.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조동현 씨, 서울 쪽 신축 빌라 지하층 싸게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이에요. 어떨 때는 지방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노린다. 그럴 때는 빌라는 높게 못 짓죠. 5층 이상이 넘어가면 아파트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빌라는 4층에 4층을 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안에서 토지 지분을 더 넓게 갖죠. 그럼 토지 지분이 많으면 이 어떤 재건축을 할 때나 뭐 재개발을 했을 때 토지 지분을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뭐 보상을 받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뭐 분담금을 내고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는다던가 했을 때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런 논리에서 가는 것이지 단순히 서울 빌라 지하층 유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지하층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토지 지분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또 어떤 질문에 답변해 드릴까요? 이지훈 선생님, 처음에 어떤 것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뭐 민사집행법, 민법 등등등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다 분배돼서 아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선생을. 일단 민사집행법, 민법, 공법, 뭐 등기법의 일부분, 명도를 하기 위해서 형사법의 일부분 여러 가지도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경매 투자를 위한 공부들을 잘 배치해서 제대로 익혀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경매 왕초보지만 빨리 기술을 익혀서 정말 돈이 되는 투자만 하고 싶다. 특수관리. 그러면 이제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이제 경매 강좌, 이제 1% 실전 경매 강의 있는 코너 공부하시면 돼요. 경매 왕초보자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마이스쿨 제가 강의 올라갑니다. 그렇고요. 진영광 선생님, 일단 책을 경매의 신 사서 보는 게 좋을까요? 동강부터 보는 게 좋으려나? 그건 마음이에요. 경매의 신부터 읽고 하셔도 되고. 강순훈 선생님, 1000만원 정도 3개월 단기 50% 단타 가능한 경매 분야가 있을까요? 대재투자에서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우연이에요. 원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거짓말. 그거는 이제 거짓말입니다, 선생님. 강순웅 선생님. 혹시 그런 강의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그는 반드시 이제 어떤 미끼성, 낚시성 현혹시키기 위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런 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동윤 선생님 뭐 저 때문에 경매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뭐 열심히 하시고요. 이거 좋아요 한 번씩 다 날려주세요. 이렇게 뭐 따봉 같은 거, 하트 같은 거 또 한번 날려주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존재감이 느껴져야지 저도 뭔가 조금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고 있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분 아시죠? 공경매 요즘 많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개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일반 물건 시장 원래 2005년도 이전부터 일반 물건 시장은 죽었어요. 경매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아무거나 투자해도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관리고 뭐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특수관리 분야는 지금도 2배 수익 내고 계시고, 저를 통해서 경매 강의를 보신 분들, 근데 1% 실전 경매 강의, 그것만. 홈페이지 통해서. 그 논리에선 지금도 2배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내가 얼만큼 소수가 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느냐, 익힌 있느냐가 중요해요. 송곳처럼 날카롭게. 어차피 세상이 대충 살아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았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만만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된단 말이에요. 특히 경제력을 위한 어떤 욕심에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만한 건 없다라는 전제로 가게 되면은 뭐 일반 물건만 계속 투자하는 거가 너무 만만하잖아요. 그것만 해놓고 뭐 경매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성현 선생님, 고3인데 부동산에 신 책 읽고 부동산 학과 갑니다.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어떤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고 돈은 단순히 수단일 뿐인데 나의 꿈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 이상의 것을 항상 쫓아가세요. 돈 이상의 것을 못 보고 돈 때문에 자꾸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대석 국회의원 되니까 나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막 연봉 계산해서 대학교 가고 그러려고 뭐 대학교 나오고 학문 공부하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되겠어요? 돈 때문에 공부했는데? 그런 교수들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고3이시면은 돈 이상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 무조건 찾으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발전합니다. 뭐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뭐 지금 40대, 30대 어른들처럼 돈 때문에 부동산 학과를 간다고 하면은 가슴 아픕니다. 안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들도 반성해야 돼요. 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 명문대 나오면 뭐 무슨 연봉 높고 행복이 보장되나요? 아,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마음이 틀리신 분들은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경매 질문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5분 뒤에 끌 거예요. 이제 일해야 되거든요. 몇 살에 어떻게 부동산 분야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버지가 꼭 따라고 하셔갖고 저는 원래 화가가 꿈이었는데 외동아 들이고 하니까 내가 보호자 입장, 아빠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나는 이제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나도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맞다. 내 스스로 경제력이고 뭐고 전부 다 할 수 있었을 때 내 마음대로 가자 라는 마음에서 일단 그림을 잠깐 뒤로 하고 공인중개사를 공부했는데 경매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경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준수 선생님, 부동산 경매 일을 배우려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경매 컨설팅 회사든 뭐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다 느껴보세요.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한 방에 올라타려고 하지 마세요. 공짜로. 다 겪으세요. 그게 다 공부됩니다.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시라고요. 이상하면 이상한 데를 느끼고 나와서 또 다른 데 가시고. 그래야 발전해요. 한 방에 꿀떡 먹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꿀떡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구분 나중에 못 하실 테니까. 그런 논리고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있어야 괜찮을까요? 일단 소액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트, 좋아요 막 이런 거 많이 날라오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럴 때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해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법률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법률적 리갈 마인드, 법률적인 어떤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임철호 선생님한테 답변 드린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날라오는 거 되게 재밌다. 와, 좋아요 막 날라오고 있고. 지금 누가 하트를 주고 있는지도 다 나와요. 누가 나한테 지금 하트를 주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따봉을 해주고 있는지도 다 보이네. 되게 신기하다. 아, 정말 신기하다. 재밌어요. 내일도 해보려고요. 꾸준히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이 경매 증문즉답 많이 소문 내주세요.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매의 신 저자의 증문즉답 1탄 마무리할까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건 지금 강의보다 더 힘들어요.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음이 새는 이유는 뭐 침도 말라가고 그렇습니다. 서종빈 선생님 근무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어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회사의 주소가 보통 부천 쪽에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1탄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어색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이해 바라겠고, 내일도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매일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문 내주시고 알려져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했던 땅 어떤 위험인지 알려주세요.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따로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종료 버튼 누릅니다. 내일 봐요.